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범죄를 부인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진실을 밝히면서 자백을 하는 이런 이재명 관련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측은 뭘 하느냐, 계속 검찰이 회유나 협박을 해가지고 자백을 하는 게 아니냐, 검찰이 불법으로 회유 협박했기 때문에 부인하다가 갑자기 자백하는 걸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처음에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재명하고 어리나 모든 것 때문에 부인하다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앞에, 그리고 이재명의 행태에 너무나 환멸을 이렇게 실망을 해서 진실을 밝혀서 자백하는 이런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고 그런데 자백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의 그 모습을 보면 자기만 살라고 계속 꼬리 자르기 이러는데 거기에 실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진실을 누구보다 밝히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저는 진술의 변화 이유다 이래 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변호인이 다 입회하고 다 보는데 검사가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누가 갑자기 없는 사실을 어떻게 갑자기 자백합니까? 아니, 자백만 한다고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어디 당사자 말마가 재판합니까? 이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단 이재명하고 어리적힌다고 처음에는 부인의 범행을 완강하게, 근데 나중에는 양심과 그다음에 증거 앞에 또 이재명이 한 데 환멸을 느껴서 자백을 하는, 진실을 밝힌다고 하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8분 정도를 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선고가 임박한 게 김진성 씨입니다. 김진성. 이분이 처음에는요, 나 위정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재명이하고 형님 동생 하니까 의리 지킨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위정을 완전히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성 씨가 검찰의 회유나 협박 때문에 자백할까요? 아니, 검찰이 회유 협박하면 증거가 없어도 자백하면 이게 됩니까? 그 녹취록이 빤히 나오는데, 녹취록이 다 나오는데 그게 부인한다고 됩니까? 결국 김진성 씨가 처음에야 다 들어오면 그렇죠. 자기도 처벌 안 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형 동생 의리시키려고 다 위정한 적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녹취록이나 모든 관련자들 증거를 내놔보니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완전히 자기만 살라고 내를 꼬리 자르기로 희생양으로 삼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의리를 지킬 필요 없다. 그리고 자백을 해야 자기도 선처가 되는 정도요.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지. 회유한다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자백한다고 처벌하느냐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김진성 씨 위정교사, 야, 원래 김진성 씨가 다른 범죄가 많은데 검사가 회유를 해가지고 다른 죄를 처벌 안 하는 조건으로 허위로 자백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진성 씨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이거 말고 무슨 죄가 있는데 뭘 검사가 요즘 봐준다고 봐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김진성 씨에 대한 인신공격, 저는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걸 단호하게 멈춰야 된다. 이렇게 첫째 봅니다. 또 하나 이런 분이 대표적인 게 김성태 회장이잖아요. 김성태 회장하고 안부수 씨가 마치 검사하고 추악한 딜을 해가지고 처음에 부인하다가 자백인 것처럼,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도 살고 이재명도 살고 일단 부인하는 게 도망갔으니까 외국,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지. 근데 수사를 해보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너무나 명백한 여러 물증들이 들고 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자백해서 선처나 좀 받는 게 그게 맞잖아. 아니,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끝까지
말도 안 되게 부인하는 김용이나 김인섭이나 이화영에게 오락가락하니까 좀 다르지만 정진상이나 이런 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불어받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김성대장이나 안부수 이분이 그 처음에 부인하다가 자백으로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게 저는 검찰의 해유나 협박 때문이 아니고 수사받아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뭐 증거가 검찰이 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이제 다 살기 위해서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조사에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보니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 이럴 때는 이게 진실을 밝혀서 선처를 받자. 이게 바로 김성대장이 눈물로 이화영이한테 호소한 거 아닙니까? 형님, 우리 이 증거에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갑니까? 형님, 지금이라도 이게 진실을 밝혀서 우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쌍방울 김성대장이 호소했다잖아. 이화영이한테. 근데 이화영이도 마음이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워낙 형량이 많으니까 이화영이가 범죄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시 그 이재명 쪽에 붙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 곧 김성태장의 또 다른 추가 여러 가지 그 진실을 밝히는 폭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사건이요. 정바울 씨라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에. 이것도 이제 이재명하고 연결 정바울 사장도 지금은 모든 게 진실을 다 밝히고 있어요. 처음에 이분이 엄청나게 피해 많이 봤어요. 법적 브로커들이 구속 면하게 해준다고 돈도 이게 많이 뜯겼다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돈도 10몇억 뜯기고 이 사람 때문에 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처벌되고 정바울 사장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왜 백현동에서 한 3천억 정도 벌었는데 그중에 자기가 최대주주 한 700억 정도 배당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돈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부인하고 온갖 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자백하고 있잖아. 김인섭이가 200억 달라 해서 이재명이한테 정지상한테 100억씩 주고 자기 100억 가진다. 이렇게 이제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김인섭 측에서는 정바울이가 뭐 또 저기 검사하고 또 해유 협박 딜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김인섭이가 정진상이나 이재명한테 로비가 간 거 그 김진성 위정교사 녹취록에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 요즘 인섭형 자주 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이가 식품연구원 거기에 백현동 사업권을 김인섭이한테 준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끝까지 부인하는 김인섭이가 문제지 정바울 사장이 인간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증거가 다 나오니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동도 그래요. 유동규 씨하고 이제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규 씨도 처음에 얼마나 의리지키려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검찰의 해유 협박 때문일까요? 유동규 씨가 그럴 사람입니까? 이재명이가 선거법에서 옛날에 경기도에서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되고 출마 못하면 자기는 광화문에서 분신 자살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리를 지킨 사람이 왜 진실을 밝힐까요? 검찰이 무서워서 해유 협박이 뭐 있어요? 유동규 봐준 게 뭐 있어요? 다 재판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측의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 차라리 진실을 밝혀서 선처를 받는 게 낫다. 이런 마음으로 유동규, 남욱 또 저는 진술을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바로 이제 김용 사건의 위정, 김용의 그 알리바이 조작한 이형우 씨라고 있죠. 이형우. 이분이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지금 이제 검찰에 제가 복덩어리를 했잖아요. 이형우. 이분도 처음에는 김용 알리바이 부인하다가요. 지금은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있죠. 이분 때문에 서은주나 박주민 전부 구속이 돼 있잖아요. 김용 일병 구하기, 김용 구하기 위정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왜 자백했을까요? 이분이요. 원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형우 씨가 굳이 영장 기각됐는데 허위 자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찰하고 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자백했느냐? 결국에 이재명 일당의 행태가 너무나 환멸을 느낀단 말이에요. 온갖 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거짓말 조작해가지고 김용을 빼내려고 하는 게 그게 환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의인입니다. 물론 위증한 건 잘못이죠. 그에 대한 처벌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나마의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를 인정하고 이제 국민한테 사과하는 이런 분들은 이게 최대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속이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는 이런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인석, 이런 데 이화영, 그 다음에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공격이 될 겁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무조건 검찰을 악마해가지고 검사가 해유 협박을 해서 전부 그 처음에 부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백을 했다. 이게 다 검사 해유 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검사를 악마하면서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오히려 지금 부른 사람이 옛날에 처음 부인하다가 자백한 분들이 지금 대장동의 유동규 남욱, 그 다음에 그 백현동의 정바울, 그 다음에 김용 사건의 이영우, 그 다음에 위정교사 김진성, 그 다음에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이런 그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게 그 회유가 아니고 이재명 측의 그런 위선, 거짓, 너무나게 그 실망, 환멸을 느껴서 진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결국 물적 증거 앞에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처를 차라리 받는 게 낫죠. 자백하고 반성하면 좀 이게 선처가 되니까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측에서 자꾸 이분들을 뭐 이게 검찰 해유 협박에 넘어간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지만 처벌받아야 되지만 최대한의 그 선처가 가능하도록 이런 분들을 배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